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 자, 오늘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번 또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죠. 화학 평형.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나눠드린 교재 이제 화학 평형 그거 제 책으로도 들었는데 약간 조금 수정해서 그거 뭐냐면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한 걸 오늘 새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깁스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을 제대로 하려면 수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해서 요거에 대한 완벽한 수리적인 그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그 연력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예상은 이번 시험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왜냐면 깁스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려면 연력학체 1법칙, 2법칙을 탄탄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의 깁스 에너지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깁스 에너지가 직접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1학년 시험에 깁스 에너지가 바로 나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중간 지나가는 개념으로 깁스 에너지를 설명하신 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만약 혹이나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하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만 여러분들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들으면 돼요. 내가 외워라 하면 이것만 외우면 돼. 알겠지? 자, 우선 깁스 에너지. 이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선 표기 방법이 G 뭐 이래요. G G 이렇거든요.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정의는 H 빼기 TS. H 빼기 TS. 이게 원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의는 그냥 편의상 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부터 하시면 되고 이때 여기서 H라고 하는 게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뒤에 붙어 있는 S 얘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깁스 에너지를 알려면 엔탈피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깁스 에너지가 이거 엔트로피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알아야 깁스 에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걸 막 다 따지고 이해한다 이건 초보 입장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화학 평형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만 슬쩍슬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 이건 뭐냐? 바로 이 녀석은 우선 이렇게 됩니다. 얘는 등온 등압 조건에서 어떤 변화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에너지 함수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도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딱 정의를 하면 수학을 활용해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막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한 조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서 잘 봐요. 어떤 화학 반응식이 하나가 나오죠. 반응물이 X고 생성물이 Y야. 근데 여기 어떤 단서들이 하나가 이렇게 붙냐면 온도가 얼마다. 그리고 압력이 얼마다. 이런 단서들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에는 온도는 변하지 않아. 그리고 전체 압력도 변하지 않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단서가 주어지는 게 바로 이 깁스 에너지가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어떤 그 변화, 여기서의 변화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의 변화는 뭐 물리 변화, 뭐 화학 변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전 우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 all kinds of change, 알겠죠? 모든 종류의 그 변화들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이제 자발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자발성은 쉽게 얘기해서
된다, 아니다, 불가하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것, 그걸 자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변화가 실제로 잘 될 것이다. 근데 그 변화가 머릿속에서는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는 안 될 것이다. 그걸 판단하는 걸 자발성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함수가 바로 깁스 에너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두 번째 이 순물질의 경우 그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짜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달하는 수학이 있겠죠. 근데 됐고 그냥 눈으로만 봐두세요. 그리고 이 수식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P0라고 하는 건 기준 압력입니다. 근데 보통 1atm으로 정해요. 이때 G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기준 압력에서 그 해당 물질의 깁스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거 있죠? N. 이게 해당 물질의 몰수 되겠고요. R은 기체상수고 T는 온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P는 그 해당 물질의 현재 압력입니다. 그럴 때 그 순물질 이상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수학이 좀 여러 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하고 순물질은 이렇게 표현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에서 여기는 몰수있죠, 몰수. 몰수를 아래쪽으로 나누어. 그러면 짜잔.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짜잔.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 아래 첨자 소문자 M이 들어가 있죠. 소문자 M. 이게 영어 표현으로 몰러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 뜻은 뭐냐면 1몰의 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깁스 에너지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얘는 뭐겠어요? 그때 기준 압력, 보통 이거 P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읽을 때 표현이 노트예요, 노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읽을 때 G 노트, P 노트 이렇게 읽을 건데, 이 P 노트를 이게 사실은 이거 나름 정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정하는 게 1atm 혹은 1bar 이렇게 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학에서는 1atm이 흔하니까 이 P 노트를 1atm이라고 지금 할게요. 그래서 1기압에서의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건데 그걸 다시 몰수로 나눈 거니까 바로 1기압의 1몰 조건에서의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현재 압력 P에서의 1몰당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다시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치환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저 제목처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 번역은 딱히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화학 포텐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니까 요 말까지는 안 하셨더라고요. 요 말까지는 안 해서 앞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할 때도 이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내 교재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싶어가지고 물을까봐 내가 그냥 요 말만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케미컬 포텐셜은 순물질 1몰의 깁스 에너지, 알겠죠? 그거를 케미컬 포텐셜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케미컬 포텐셜의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나하고 연력학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때 이 부분을 쭉쭉쭉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 꼭꼭 기억하세요. 꼭꼭꼭.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준다. 해줄게. 해준다. 자, 이거 1, 2 됐고, 자, 그럼 어디 있을까? 1, 2.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좋아. 지우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유명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자, 아까 방금까지 했던 게 그냥 깁스 에너지였잖아요. 방금 한 게. 그래서 어떤 변화의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함수를 깁스 에너지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냥 깁스 에너지 요 얘기만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리액션의 체인지라는 표현이 붙는 거예요. 그죠? 리액션의 체인지라는 표현이 붙는 건데, 곧 말씀드리겠지만 깁스 에너지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하늘과 땅이 거의 아무런 연관이 없을 정도로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름만 깁스 에너지, 이 둘은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깁스 에너지 표현은 G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아래 첨자 R, 아래 첨자 R. 자, 이 녀석은 바로 여기에 있는 리액션의 R, 요걸 따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체인지, 변화를 이렇게 델타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자,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이때 뒤에 있는 변화를 보통 생략해서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이 의미는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G. 자, G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깁스 에너지 그거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깁스 에너지 그거 맞습니다. 아이고. 자, 이때 얘를 미분합니다. 이렇게 생긴 이상한 녀석으로 미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 PT,
이렇게 정의가 된 것입니다. 자, 아래 첨자 PT의 뜻은 뭐냐면 맨 처음 얘기의 뜻 바로 등온 등압 조건을 앞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에 대한 변화율을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골 자체가 뭐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골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미분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미분 형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혹은 실용적으로 미분이라고 하는 기술을 왜 써요? 뭘 알아내기 위해서 미분을 써요? 바로 변화요? 변화 맞는데 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보이시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로 결정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묘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여기 이상한 꼬부랑 표현이 된 거, 요거. 자, 이게 뭐냐? 뭐냐면은 영어로 쓰면 리액션 익스텐트라고 쓰거든요. 리액션 익스텐트.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바로 반응이 진행된 정도. 그리고 이 녀석은 보통 몰수 기준으로 그 반응 진행 정도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수 변화에 따라서 그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리액션 익스텐트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바로 그때의 화학 양론을 보시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반응이 X하고 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 있고 Y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반응구린 X가 N0만큼 있었다. 그래서 이 N0가 자 뭐가 될 거냐면 조기몰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을 하겠다. 자, 이때 리액션 익스텐트만큼 반응을 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 A하고 Y, X하고 Y가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화학 양론 개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화학 양론 개수가 뭐 편의상 뭐 A, B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X하고 Y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A 대 B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 A 대 B로 반응을 할 때에 짜잔 그 화학 양론에서의 일종의 비례상수가 바로 뭐다? 이 리액션 익스텐트예요. 몇번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N0 빼기 A의 요렇게. 그 다음 얘는 요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고 화학양론 개수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면 화학양론 개수만큼 반응을 하는 거죠. A 대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A하고 B라는 화학양론 개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없어요? 화학양론 개수는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는 화학양론 개수에 대해서 그 화학양론 개수에 붙게 되는 비례상수만큼의 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례상수만큼의 몰수를 뭐라고 부른다? 리액션 익스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요 입실론 요 녀석이 변하는 것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 혹은 접선의 기울기를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요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이때 놀라웁게도 여기 줄게요. 지우자. 여기에 있는 요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1, 2, 3 여기서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얘가 아유 이게 칸이 모자르냐 밑에 쓰자. 짜잔. 요런 관계의 어떤 그 수리적 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때 x가 뭐고 y가 뭐냐? 물론 지금 반응식에 주어져 있는 x다, y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x하고 y 얘들은 뭐냐면은 얘들은 바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x는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y는 생성물이고 그리고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모두 다 자, 요 소문자 m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소문자 m의 뜻이 1몰 기준이라고 했죠. 1몰 기준이라고 했죠. 여기에 뭐가 들러붙냐면 요게 들러붙습니다. 바로 저 아까 전체 반응식에서의 뭐가 다 이렇게 관여를 하냐면 화학양론 개수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어떤 수리적인 관계들이 있겠죠. 수리적인 관계들이 있겠죠. 그 수리적인 관계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좋아.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수리적 관계가 첫 번째 이러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기서, 짜잔. 요런 표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표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노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게 아까 이제 내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표준 조건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에서 얘를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 깁스 에너지 변화가 표준 조건에서 기준 조건에서 일어날 때의 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반응물도 생성물도 모두 다 표준 조건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깁스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뜻 있냐 이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요 깁스 에너지하고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액션 깁스 에너지하고 표준 깁스 에너지 요 둘 사이에 또 어떤 중요한 수리적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이제 외울 거 이거 하나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는 꼭 외우셔야 돼요. 바로 자, 요 수리적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 평형을 되게 그냥 금방 배우려고 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 다 빼버리고 그냥 이것만 외워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만 외워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수식입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슬쩍 말씀드리는데 요 수식에서 또 사람들이 귀찮아 가지고 요 아래 첨자 R 있죠. 요 아래 첨자 R 있지. 이것도 생략해서 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깁스 에너지는 무조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돼요. 그죠? 이게 리액션이란 말이 있냐 없냐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화학에서는 모두 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밀한 의미로 깁스 에너지를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루는 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야. 그래서 이 R을 많이 생략해서 표기하기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둘 수식이 요 세 가지. 뭐 많이 아시겠죠?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 새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얘는 방금 얘기한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동그라미 표시를 읽을 때 표준, R을 쓸 때 반응, G는 깁스 에너지, 델타는 변화. 그래서 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짚으면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봐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그래서 영어로는 표준을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고, R은 뭐겠어요? R은 이제 우리가 또 기체 또 학교에서 뭐 열심히 하진 않았겠지만 나하고 수업 시간에 기체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R은 기체 상수 R이 되고요. T는 현재 온도 T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L은 뭐 그 로그고요. Q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반응 지수라고 해요. 반응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 지수는 학교 교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의 물질들의 농도비, 그거를 이제 반응 지수라고 했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반응 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쉴게요. 지우사. 쓱쓱쓱쓱. 자, 수리적 관계 3, 그 다음에 4. 자발성 표현. 자, 이 자발성 표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1. 두 번째 1. 어떤 주어진 반응에서 1. 자발적이다. 자, 자발적이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어려운 말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발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된다. 그걸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연력학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폭포 같은 거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막 떨어지죠.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누가 애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자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혹은 내가 여기서 방구를 붕 꼈어요. 그럼 방구를 붕 끼면 이 방구가 막 날아가 가지고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조씨부터 해서 뒤에 있는 헤르미온느까지 갑자기 내 방귀 분자가 여러분들 코 속으로 쏙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붕 껴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조씨부터 읍 하고 이제 저 헤르민 읍 해서 저 뒤에 저기 누구냐면 저기 데니얼까지 읍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냄새가 퍼져나갈 거란 얘기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 상황을 뜻하는 형용사가 자발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변하는 모든 것들을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깁스 에너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음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음수냐면 우선 지금은 외웁시다. 알겠죠? 왜 음수냐면 지금은 외웁시다. 알겠죠? 외웁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자발적. 자, 비자발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포시블을 비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 속으로 들어갔던 나의 방귀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불쾌해.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은이가 흥 한 거야. 뭐야? 흥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다은이 코 속으로 들어갔던 방귀 분자가 다시 푹 튀어나와가지고 슉 비행해가지고 내 다시 똥꼬로 옵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은아 평소에 그런 상상 잘 하죠?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 그런 일을 상상할 수는 있잖아. 상상. 무슨 말이야? 그 머릿속에서 그림 그릴 수는 있잖아. 근데 그 그림이 실제 생활에서 가능해, 불가능해? 실제로 임파서블 하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상상을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상황을 비자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혹은 폭포수가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거나.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막 3,000살 먹었대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상상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임파서블, 그러니까 비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리적으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선 지금 외우세요. 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돼야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형. 평형은 뭘 얘기한 거냐? 바로 거시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거시적 변화는 뭐예요? 거시적 변화란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오감이 뭐예요? 눈으로 본다거나 귀로 듣는다거나 아니면 만져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없는 거. 눈으로 봐도 변화가 없고 소리도 딱히 안 나고 만졌을 때 느낌도 똑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거시적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는 것. 그걸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평형일 때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0.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저 Q가 K가 된다라는 말을 동시에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거를 동시에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Q하고 K, Q하고 K, 요 QK 보이시죠? 요거. 그러면 Q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 지수라고 했죠? K, 갑자기 등장한 이 K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반응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Q가 반응 지수고요. K는 바로 그 유명한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지수하고 평형상수는 이건 또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관계를 어디에 다시 집어넣게 되냐면 여기에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를 자 Q 자리에 K를 넣으면 깁스 에너지가 0이 된다며.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수리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0은 델타 G0 RT 로그 K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다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델타 G는 마이너스 RT 로그 K 더하기 RT 로그 Q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맞나요? 자, 뭐를 어떻게 바꿔 쓴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델타 G0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RT LNK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라고요. 왜 그래도 되냐면 0이니까요. 라비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RT 로그 K 오버 Q.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수식 관계 중에서 요 수식도 존재합니다. 요것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양수면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걸 다시 수식으로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음수다. 그럼 결국 이 수식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수식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반응 지수하고 평형상수를 비교했을 때 평형상수가 더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두 수식에서 보세요. 얘는 작고 얘가 크면 이게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로그 안에 들어있는 게 1보다 작으면 그 값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선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작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정반응이 불가능하고 역반응이 자발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가 되는데 이게 양수가 되려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로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1보다 크면 되죠. 그럼 요 경우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지우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현상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죠.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X축이 반응의 진행이죠. 그럼 이 X축이 반응의 진행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리액션 그러니까 뭐냐면 익스텐트 그게 지금 보통 X축의 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Y축은 바로 깁스 에너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리액션 익스텐트가 0에서부터 어떤 생성물까지 이렇게 쭉 나타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럼 아까 화학 양론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AX가 BY인데 초기 몰수가 N0였고 A의 리액션 익스텐트만큼 반응을 하면 B 리액션 익스텐트까지 반응을 해서 최종 상태에서는 요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뭐 뜻인지 아시겠죠? 자, 혹은 반응이 만약에 100% 진행이 돼버리면
이 녀석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반응물이 하나도 없고 얘가 100% 전부 다 만들어진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분의 B N0인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나? 맞죠? 이렇게 되나? 그래서 만약에 1대 1대 2면 그치?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보통의 이제 반응 진행 정도에 따른 최종 상태일 거고 그게 아니라 반응이 만약에 100%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싸그리 없어지고 이 녀석만 남아있게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때는 누구만 남아있겠어요?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반응물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자 그럼 이제 이 아래쪽 수식은 지울게요. 지우자.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오직 반응물.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깁스 에너지.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깁스 에너지는 깁스 에너지인데 반응물 X 그 반응물 X의 깁스 에너지에 반응물 깁스 에너지에 그 녀석의 초기 몰수 N0 보이시죠? N0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노트 표시를 써주는데 이 노트가 바로 뭐냐면은 표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왜 표준 조건이냐면 순수 X뿐일 테니까요. 아시겠죠? 순수하게 X만 있는 상태를 그 녀석의 표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응물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 X라는 물질 1몰이 순수한 상태로 있을 테니까 그때 깁스 에너지를 델타 GM 노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M이 무슨 뜻이에요? 이 M이 1몰에 해당하는 뜻이니까 여기에 N0를 곱해서 그 녀석의 물질량을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가 나타나겠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오 그렇다면 여기 에너지는 뭐겠어요? 여기 에너지는 오직 생성물이겠죠? 오직 생성물. 그러면 이 오직 생성물이 나타날 때에 요때의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G 몰라 노트 Y겠죠. 바로 요 왜 표준을 써주느냐? 이때 역시 순수 Y만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이 Y의 몰수는 몇 몰이에요? Y의 몰수는 A분의 B N0가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A분의 B N0가 될 것이다. 아이고 됐죠? 좋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런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요 차이 여기 보이시죠? 조 차이. 자, 저 녀석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 차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도 요까지를 델타 GR 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차이를 델타 GR 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아. 됐죠? 그리고 여기에
뭐를 그 관련된 그 물질 몰수 N0가 여기에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N0라고 하는 건 계속 상수처럼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물 깁스 에너지와 생성물 깁스 에너지의 차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만큼이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이게 바로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리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봐보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하겠죠. 여기서도 요 차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됐죠? 전체 깁스 에너지를 리액션 익스텐트로 등온 등압 조건에서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만약에 표준 조건에서 벌어지면 묘하게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되도록 수리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그러면 얘를 다 분해해가지고는 수식을 다 재구성하고 해야 되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렇게만 해석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이때 자 봅시다.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되죠.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 이 부분,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거 전 여기에서의,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Y축이 G죠. X축이 입실, 요 반응 진행 정도죠. Y축이 G고 X축이 반응 진행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DG, D, 입실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현 그림에서 뭐로 표현돼요? 음수로 표현되죠? 음수로 표현되죠? 이럴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해도 되냐면, 여러분 언덕이 있다고 칩시다. 언덕. 이렇게 생긴 언덕에 여기다가 동그란 공을 올리면 이놈의 공이 여기 멈춰 있어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죠. 그래서 언덕에다가 공을 내버려 두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듯이 이 상황에 도달한 반응이 또르륵 내려가서 어딘가로 진행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요렇게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반면에 여기,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축을 X축으로 나누면 되죠. 그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눈에서 어떻게 보여요? 양수로 보이잖아. 양수. 그러면 이 양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정반응은 불가, 혹은 다른 말로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말을 만들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긴 언덕에 공을 뒀을 때 그 공이 위로 올라가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기 놓여진 공은 위로 갈 수 없고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돼 있죠. 그게 현 상황에서는 반응 진행이 정반응 쪽이 아니라 역반응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마지막 여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해요? Y축을 X축으로 미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델타 GR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뭐처럼 보여요? 극소값이니까 0으로 보이죠? 급소값이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거죠. 자, 잘 봐. 델타 GR과 델타 GR 노트는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델타 GR과 델타 GR 노트는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델타 GR은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반응이 100% 진행됐을 때, 보이시죠? 그때 요놈하고 요놈 사이의 깁스 에너지 차이를 델타 G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트 빼고 델타 G로 표현을 하는 건 이 반응 진행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델타 G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어떤 수리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 수리적인 이유에 의하면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죠? 이런 수학적 관계가 나타난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수학적 관계? 여기에 있는 이 델타 G R 노트가 RT 로그 K가 된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 수능 기출 문제 한번 슬쩍 살펴볼까요? 자, 요 수능 기출 문제 한번 쓱 살펴보면, 자, 기억 X하고 Y의 농도가 같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 요 상태, 문제에서는 요 A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지 기억 봅시다. 이 A 상태에서 X하고 Y의 농도가 같다.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자, X하고 Y의 농도가 같으려면 지금 문제에서는 화학양론 계수가 똑같이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평형이 여기 딱 절반이 될 때 이 두 놈의 농도가 같아져야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 X하고 Y의 농도는 같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니은 이 A 상태에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가 같으냐? 오! 이 평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가 같아진다고 했죠? 니은 선택지 옳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냐? 네, 평형 상태에서는 거시적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평형 상태에서는 거시적 변화가 없으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거시적 변화가 없으니까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요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그 13페이지에 연습 문제 5 찾았어요? 13페이지 연습 문제 5 요것도 바로 풀어볼 수 있겠어요? 13페이지 연습 문제 요거 바로 풀어볼 수 있겠어요? 자, 요거 내가 바로 쓰고 지울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이 문제, 자, 이 문제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초점이 안 맞아. 요거 지금 내가 새로 나눠드린 교재 13페이지에 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어디 가지 말고 바로 풀어요.